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복지사각지대에 관하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국의 사각지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 인식 제고를 위해서 잠재 수급자에 대한 다이렉트 타겟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취업 희망자나 80세 이상 노인, 빈곤 지역 주민 대상으로 직접 홍보하고 방문해서 자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차 간소화에 있어서는 전화 신청 제도를 영국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급자 감축 정책에서 주요한 경우 사례를 보면은 영국 북아일랜드 지방 정부의 수급자 정대 정책이라 되겠습니다. 이 정대 정책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이렉트 타겟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 프로그램 직접 홍보는 물론이고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온라인 자격 계산기를 모의 계산해서 이 사람들이 그 자격 여부를 확인을 시키고 그 확인된 경우 신청을 도와주는 그런 전 과정에 대한 방문, 자격 체크, 자문, 조력을 다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의 자문 옹호 대리 활동에 재정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리버풀 시티의 수급 최대화 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주민이 전화로 나 또 온라인으로 자천도 할 수 있고 타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나는 좀 자격 여부가 궁금하니 좀 방문해서 나를 알려다오 하면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주민이 저 사람이 이웃에 있는 사람이 좀 자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요청하면은 거기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NGO들의 추천하는 경우도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편으로 이런 방문해서 자문 조력을 하니 신청하라고 우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적격이었으나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그 결과 리버풀 시티는 2010년 수급자가 5,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3년에는 약 3,000명 이상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위 자문 조력 옹호하는 경우를 보면은 네덜란드의 경우에 신천서 작성 지원 군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격 계산기로 체크를 하고 신천서 작성을 조력해 줍니다. 그리고 타퍼웨어 파티 개최로 여성 신청 희망자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민간단체인 재무정보재단이라는 데서는 당신의 권리 계산기를 보급을 하여 지방정부의 3분의 1이 이 계산기를 운영을 하고 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것은 이 재무정보재단에서 개인 가구의 저축, 재무관리에 대해서도 계산기를 운영해서 재무관리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급여의 수급과 재산 재무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가구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영국의 최대 시민단체인 시티즌즈 어드바이스 시민자문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1930년대부터 설치되어 운영되어 영국에 3,000개 이상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민 개인의 각종 문제를 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단체인데, 그 첫째 급여, 복지 급여, 그다음에 부채 금융 관리, 소비자 문제, 건강 케어 문제, 노동 문제, 이민의 애로 또는 법률 관련을 하여 자문 조력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사회 캠페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전방위로 민간 단체에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자문과 조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이 자문 단체는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단체와 같이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수없이 많습니다. 뭐 AG UK라나 인디펜던트 에이지드 패밀리 라이츠 그룹 등 각종 협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의 그 복지 사각지대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 감축을 위한 감축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소득 인정의 방식을 컷오프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소득 인정의 방식이 실제 소득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한 소득 합계를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할 때 환산율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설치하여 처벌적으로 설정하여 그 소득 인정의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소득으로는 합격할 수 있는데, 선정될 수 있는데 소득 인정액으로 하는 바람에 선정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발생하죠. 이것을 없애고,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현재 그 소득에다가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각각 분리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컷오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재산 기준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2억 이상이면은 이 사람은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는 것이죠. 2억 이하이면은 선정 기준에 일단 재산 기준으로 합격이 되고, 다음에 소득만 봐서 소득이 30만 원이면은 현재 생계급여 기준으로 봐서 합격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 재산 기준인 소득 재산 카트라인을 실제로는 실거래 전세가 기준으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 그 북부 지역의 실거래 전세가는 평균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 4인 최저 거주 면적 약 37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국토부에 발표하는 실거래값 를 발표하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32%를 40%로 급속히 인상토록 하는 것이 건의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의 그 사각지대 감축 정책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잠재 수급자 집단을 직접 타겟팅하자는 것이죠. 그 주요국에서 하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멤버십을 해서 다이렉트 타겟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 능력 부족의 취약계층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 제정으로 18세 이상 전 국민이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빈곤율의 취약계층은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단독 가구나 75세 이상 노인들 또는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수로 방문하여 그 복지급여 프로그램이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고 조력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복지 자문 방문 조직을 설치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설립 형태는 민간 위탁도 좋고 독립된 민간 단체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서 운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무 범위는 그 급여와 건강, 돌봄 서비스, 주거, 재정 관리 등을 분야로 해서 하고 나의 권리 찾기 계산기도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 지방 지자체, 구청, 시청에 전부 다 설치하자는 것. 그 시마다 시나 구마다 이 한 개 정도 이상은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 서비스는 물론 주민의 자천 타천 전화 요청으로 방문을 하든지 해서 자문 조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자격 계산기를 체크를 하고 자문 상담을 해서 신청 서류도 작성을 도와주고 증빙 자료 수집에도 도와준다는 거. 그리고 특히 지출 실태 조사 작성이라고 약 230개 항목을 매 한 달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출했느냐 하는 조사가 있는데 요 작성도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상적 가족관계의 소명서도 작성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등도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는 대만입니다. 왜 대만일까요? 노르웨이나 서구의 북구의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복지 국가가 아니고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대만은 일찍이 1970년대부터 공공부조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설치해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월 125만 원 이하 1인 가구 경우 125만 원 이하 소득이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겨우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해서 대만은 2배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2012년 빈곤율이 1.5%로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빈곤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감축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면 가능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